안녕하십니까. 참선과 다이어트. 오늘은 이제 우리 개인 위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소식, 쾌변, 숙면, 운동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식하면 자칫 변비가 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키위를 좀 먹어도 되지만 키위는 또 과당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이제 서리태다. 서리태를 삶아서 식초에 담궈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콩을 드시면 가스가 차는 분들도 서리태를 삶아서 식초에 담그면 상하지도 않고 그 가스가 생기는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러면 콩에 좋은 그 단백질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고 좋거든요. 이제 육류나 해산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먹지 않는데 대신에 그것 대신 또 다른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콩 종류다. 콩 종류. 병아리콩, 땅콩, 우리 대두콩, 서리태 등등 이런 그 견과류, 또 호두나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런 견과류를 먹어서 어떤 단백질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은 여러 발암 원인도 되고 또 인슐린 그 저항성도 높여준다고 그래요.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은 오히려 인슐린 그 민감성을 높여줘서 당뇨도 치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육류나 해산물을 끊으시고 콩 종류를 드시되 대신에 잘 만들어 먹어야 된다. 자칫 콩 종류가 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콩 종류 꼭 뭐 바깥에서 멀쩡했지만 안에 들어가서도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좋은 그 발효 쪽으로 가지 않고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가 차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콩을 삶아서 그냥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차고 그래서 제가 초기에 그걸 못 먹었거든요. 콩나물, 두부, 뭘 먹어도 그렇게 속에 그 가스가 많이 차서 방구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손님들 차 접대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방구개성이 고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못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삶아서 식초에 담궈가지고 간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식초에 담근 시간이 좀 오래 하루 이틀 좀 돼야 될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드시기 바라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삶지 마시고 3, 4일 내로 드실 양만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되면 또 상함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이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에 강한 그런 몸을 만들려면 우리 장내 미생물을 유익균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장내 미생물은 그 섬유질을 먹이로 삼아서 산다 그래요. 섬유질은 우리 소화기관에서는 소화를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못하는데 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내 미생물들이 그거를 소화를 해서 먹으면서 우리가 장을 통해서 또 우리도 그 영양소를 흡수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고 대신에 육류나 이런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그 동물성 단백질은 섬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유해균의 먹이가 된다. 유해균이 좋아한다. 유해균. 그래 우리 장내 미생물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비율이 85대 15. 유익균이 85 정도를 차지해야 우리 장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유질이 있는 음식을 먹여주지 않으면 섬유소가 적으면 장내 미생물이 숫자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85대 15가 깨지는 거예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어떤 바깥 외부 바이러스의 외부 침입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몸에서. 걸리면 또 걸리고, 걸리면 조금 그 방어력이 더 생겨야 되는데, 또 걸리고 자꾸 반복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지병, 그렇게 달고 사는 병이 있다 그러면 뭔가 내가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콩 종류를 드시려면 밥을 줄이고, 왜냐면 밥 그대로 먹고 콩 더 먹으면 몸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그 밥, 빵, 면, 떡, 이 탄수화물 종류를 줄이면서 대신에 콩 종류를 먹어주면 어, 같은 양이면 이 콩 종류가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몸에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쌀이나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7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콩 종류는 단백질, 지방이 많고 오히려 탄수화물 함유량이 적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꼭 밥, 빵, 면, 떡을 줄이시고 대신에 콩 종류를 좀 많이 먹어서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공급해줘야 면역력이 증강되고 외부 바이러스하고도 싸울 수 있잖아요. 자꾸 코로나를 반복해서 걸리면 몸이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또 소식, 쾌변, 숙면, 운동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깨끗한 공기, 또 햇볕을 꼭 쬐라 그러죠. 햇볕을 안 쬐면 비타민 D가 없어서 이게 자칫하면 칼슘 부족도 불러올 수 있고 골다공증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또 빠진 것 같네. 공기, 물, 햇볕, 소금 꼭 소금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좀 챙겨 드셔야 됩니다. 예. 몸에 염도가 낮아도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음, 어, 그 아마 모태 양수가 0.9% 식염수라고 그랬잖아요. 0.9% 염도의 물이에요. 양수가. 거기서 우리가 혐치다 나온 거예요. 10달을. 그래서 병원에서 중환자 일단 환자가 돼가지고 입원하면 링겔 꽂는 거 그것이 0.9% 생리 식염수라니까요. 저염식하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들어가면 그것부터 꽂아요. 왜냐하면 0.9% 염도가 낮아지면 병이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인 불명의 병들은 일단 염도가 낮은가부터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만약에 염도가 낮으면 백약이 무효해요. 백약이 무효.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또 주변 분들 말 들어봐도 그래요. 땀을 많이 흘리고 소금을 보충 안 해준 사람 특징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이 불면증은 아주 이거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면제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똥말똥해서 얼마나 이렇게 초롱초롱한지 그렇게 해서 뭐 정상생활을 계속 하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신 말똥말똥해 좋지. 그런데 그 뭐 몸이 버티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 15년, 20년간을 고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연히 그 주겸을 물고 있다가 잠을 좀 자서 그 주겸으로 이제 잠을 좀 해결하고 그래서 지금 제 5분씩 이제 원만하게 지금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씩 할 때 저녁 시간에 대신에 물을 먹었는데 그때 따뜻한 소금물을 먹어줬으면 정말 몸이 건강을 잃지 않고 아주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업이에요. 그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꼭 내가 지금 무슨 지병이 있다, 병이 잘 안 낫는다 그러면 일단 내가 싱겁게 먹지 않는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꼭 약간 싱겁게 먹는다 그러면 반찬을 맛있게 간을 좀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긴급하게 또 좀 따뜻한 물에 죽염 그걸 좀 타서 바닷소금 먹으면 바닷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뜨거운 열로 태워서 뭐 수은도 날리고 중금속도 좀 날리고 좋은 우리 미네랄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죽염이나 영양소 이런 걸 적당히 짜지 않게 타가지고 마셔주면
코로나 이런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코로나 걸리고 이러면 물을 많이 마셔줘요.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다음에 저녁에 너무 따뜻하게 자도 못 써요. 왜냐면 따뜻하게 자면 자다가 몸이 더우면 이불을 걷어차요. 땀이 난 상태에서 걷어차면 이 감기가 100% 걸려요, 이게. 그런데 이미 코로나 걸려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코로나가 낫지가 않겠죠. 아주 조심하시고 개인 위생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을 달고 살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또 이게 결국 우리 몸은 우리가 벗고 가야 되니까 이 가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지. 뭐 건강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몸을 벗고 가야 되거든요. 몸 벗고 가야 돼요. 응? 아니 90세 할머니한테 백수하세요 하니까 화를 내더라잖아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100살까지만 살으라고 하냐고. 자기는 100살 넘어서도 더 살고 싶은 거죠, 뭐. 120살, 150살 살고 싶은 모양이죠. 근데 죽기가 싫은 거예요, 죽기가 싫은 거. 뭐 삶이 그렇게 좋은지. 어쨌건, 우리 중생심이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죽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는 어쩔 거냔 말이죠. 늙으면 공부도 못 하거든요,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생각하는 힘이 약해져서 공부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초롱초롱 할 때, 꼭 건강한 몸으로 공부를 하시고, 오늘은 이게 부처님께서 당신이 그 생사문 자리에 들어가 보시고 나서 남기신 법이 반야바라밀다 경인데 그 경 두 개가 반야신경 하나, 또 하나는 금강경이라고 그랬죠. 어제는 금강경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또 이제 반야신경 한번 또 잠깐 살펴봅시다. 반야신경이 원래 경명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이에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큰 지혜로 마음에 들어가는 길, 저는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큰 지혜로 마음에 들어가는 길. 아주 알아듣기 쉽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음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호원 개공토일제고에 관자재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거든요. 뭘로 벗어났어요? 반야바라밀다를 해서 벗어났어요. 반야바라밀다. 그 다음에 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의 무가의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보리살타, 보살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멀리 뒤바뀐 생각을 떠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렀네. 이렇거든요. 이르렀다. 보살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깨달음이 이른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이고 밝은 주이고 위 없는 주이고 견줄 수 없는 주이니 온갖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즉설주할 주를 설하고 나서 가로되 즉설주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간에서는 지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를 마치 바라밀다 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 잘못됐다고 그랬죠. 반야바라밀다 주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반야바라밀다 자체가 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도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셨고 보살도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야 파라미타가 그럼 뭐냐?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비파사나고, 이게 중국으로 건너서 이제 우리나라 올 때는 중국이 건너가가지고 간화선으로 좀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 이제 간화선으로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화선. 화두를 들고 이 무엇고 하는 거. 화두,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도대체 이 무엇고 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심을 자꾸 일으켜서 그 의심이 커지면 마침내 이제 터져서 그 생각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것은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 생사윤회를 끊고 그 영원한 그 참나 그 자리에 들어가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윤회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나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법을 남겨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 불교가 다른 게 아니니까 일단 그리고 또 절이 아주 좋은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 도예지 사찰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 성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도 성취에 끝나지 마시고 이 공부를 하시라 이거죠. 공부. 우리는 결국 못 먹고 가야 되니까. 특히 몸이 아플 때는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놈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 어디서 이 아픔이 일어나는가? 어디서 이 아픔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고통스럽고 그렇더라도 도대체 이 아픔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뭔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병이 재발한다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든지 내 주변 잠자리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코로나 감기 같은 거 이런 게 잘 걸린다 그러면 내가 너무 방을 따뜻하게 하고 자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밤에 잘 때 나도 모르게 이불을 차지 않는가. 땀이 나면 이불을 찼다는 것은 덥기 때문에 땀이 났을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불을 차버리면 이제 냉기가 들어와서 바로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는 본래 이제 열이 많아서 따뜻하게 불을 넣지 못한 점도 있지만 제가 이제 방에 잠자리 들으려고 하면 저는 이제 밑에 온수 매트를 깔았는데 온도가 켜보면 한 15도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8도나 그 정도, 19도 정도까지만 올리고 자요. 왜냐하면 그러면 바닥이 거의 냉기만 없어지거든요. 좀 더 올리면 좀 뜨뜻한 기운이 올라오면 내가 이불을 차더라고. 잠을 못 들어요. 잠을 못 들어. 온도가 안 떨어져서. 그렇게 되면 방안 그 습도도 건조해지지 않고 그건 또 좋아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방을 따뜻하게 하면 방안 공기가 건조해지잖아요. 건조해지면 우리 코의 점막도 마르고 이게 아주 고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가습기 틀어야 되고, 뭐 가습기 살균제 넣으니까 또 이제 이게 또 우리 영양 건강을 또 해치고, 뭐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겨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막 온도를 따뜻하게 하면 그에 따라서 공기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한다고. 그래서 적당한 온도, 춥지만 않으면 오히려 그게 건강에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약간의 추위가 있을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워버리면 이놈이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더워버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름에 날씨 더우면 할딱거리고, 개들도 보세요. 여름에 더우면 혓바닥 쭉 내밀고 할딱거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몸에 열을 식히는 거거든요. 혓바닥이 그 냉각 팬 역할을 해서 더 더워져 버리면 이제 죽겠죠. 안에 내부 장기가 상해버려요. 개들도. 개들이 제일 취약한 게 열이고 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뭐 적당한 그 몸이 공기가 좀 차야 뭐 19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7도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야 몸이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안 공기를 따뜻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해놓으시고 그래야 습도가 맞으니까 그럼 습도 신경 쓸 것도 없고 저는 제가 사는 이 집은 좀 약간 습하다라는 그런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습도는 아주 좋아요. 어쨌건 오늘은 코로나 또는 지병 그런 게 있을 때는 내 먹고 있는 음식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